안녕하세요. 오늘은 물의 상태 변화, 물이 수증기가 될 때의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0쪽부터 41쪽, 실험 관찰은 21쪽입니다. 모두 교과서가 다 준비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40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을 말리면 그 안에 있던 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것인데요. 우리는 식품 건조기로 과일을 말려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합니다. 자, 건조기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건조기가 뭘까요? 건조기는 물체에 있는 물기를 말리는 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는 식품 건조기가 나왔어요. 과일을 식품 건조기로 말리는 거. 우리 또 집에도 있어요. 뭘까요? 세탁기 있죠. 세탁을 한 다음에 우리 옷을 여러분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조금 어때요? 건조기에 옷 넣어서 말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있지 않아요? 옷이 살짝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힌트가 조금 나와요. 식품 건조기에 넣은 사과 조각이 어떻게 될까? 조금 이게 힌트였어요. 자, 그럼 식품 건조기로 말릴 수 있는 과일은 어떤 게 있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집에는 크랜베리가 있어요 하면 크랜베리를 조금 말려봐도 좋고, 선생님 저희 집에는 파인애플이 있어요. 얘는 말린 파인애플이에요. 그리고 뭐니 해도 선생님이 말려서 가장 맛있게 먹는 건 요게 아닐까 싶어요. 와, 여러분 뭘까요? 바로 망고예요. 말린 망고는 정말 맛있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망고를 말려서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겠죠? 자, 그럼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험해야 될 게 바로 식품 건조기에 넣은 사과 조각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품 건조기에 넣은 과일 조각은 어떻게 될까? 미리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써봤는데요. 선생님 저는 과일 조각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거, 선생님이 조금 전에 보여줬던 말린 망고 맛이 어때요? 그걸 생각해보면 조금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자, 그럼 이제 실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얇게 썬 사과 여러 조각과 지퍼백과 소형 식품 건조기입니다. 그럼 비슷한 크기로 얇게 썬 사과를 손으로 만져서 축축한 정도를 확인을 해보고, 얇게 썬 사과 조각의 반을 지퍼백에 넣어서 밀봉하고 나머지 반은 식품 건조기에 넣어서 몇 시간 동안 말립니다. 식품 건조기에는 몇 시간 넣어서 말리면 되는데, 정말 나는 이 실험을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는 사과를 썰어서 반은 지퍼백에 보관하고요. 나머지 반은 며칠 동안 햇볕이 잘 든 창가에서 말리면 돼요. 며칠 동안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해요. 이걸 식품 건조기로 면 이제 몇 시간 동안 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번, 지퍼백에 넣은 사과 조각과 식품 건조기에 넣어 말린 사과 조각의 모양, 크기, 맛 등을 비교하여 관찰해 봅시다. 식품 건조기에 넣은 사과 안의 물은 어떻게 되었을지 추리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도 이제 서로 얘기해보자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걸 하고 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 그렇죠. 실험 관찰 1번과 2번을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조금 해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실험 관찰을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건조기에 넣은 사과 조각의 변화를 관찰해 봅시다. 얇게 썬 사과 여러 조각, 지퍼백, 소형 식품 건조기를 준비합니다. 비슷한 크기로 얇게 썬 사과를 손으로 만져 축축한 정도를 확인합니다. 얇게 썬 사과 조각의 반을 지퍼백에 넣어 밀봉합니다. 지퍼백에 사과 조각을 넣는 까닭은 사과 조각이 마르기 전과 마른 후의 모습을 비교해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반의 사과 조각을 식품 건조기에 넣어 몇 시간 동안 말립니다.
지퍼백에 넣은 사과 조각과 식품 건조기에 넣어 말린 사과 조각을 각각 관찰해 봅시다. 모양, 크기, 맛 등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식품 건조기에 넣은 사과 조각은 지퍼백에 넣은 사과보다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크기가 작습니다. 또한 지퍼백에 넣은 사과보다 더 달고 건조합니다. 사과 안의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식품 건조기에 넣은 과일 조각이 마르고 크기가 작아진 까닭은 과일 표면에서부터 물이 수증기로 변해 공기 중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두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제 영상을 그럼 참고해서 실험 관찰 1번과 2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또 해결하기 전에 선생님이 식품 건조기에 넣은 사과 조각의 변화만 한번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조금 화면 크게 보이나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시작하고 이제 10분 뒤, 20분 뒤, 그 다음에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이 넘어갔을 때 이제 사과의 모양도 좀 바뀌고요. 크기도 조금 바뀌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참고로 해서 지금 탐구활동 1번의 모양과 크기를 여러분이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 크기, 맛하고 하나가 비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 예시로 하나 감촉이라고 미리 써주긴 할게요. 그리고 여기 비교할 때 식품 건조기에 넣어 말린 사과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지퍼백에 넣은 사과보다 어떤 거 비교해 보라고 했으니까 사과보다 크기는 어떻고 맛은 어떻고 감촉은 어떨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1번과 2번을 한번 해결해 보길 바랍니다. 모두 잘 해보았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거랑 여러분이 한 거랑 꼭 똑같이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한 거랑 선생님 한 게 그러니까 의미가 같다면 맞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모양은 여러분이 봐도 지퍼백에 넣은 사과보다 표면이 조금 쭈글쭈글해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이렇게 과자처럼, 그죠? 그 다음 크기는 지퍼백에 넣은 사과보다 당연히 크기가 더 작아졌어요. 선생님이 맛은 여러분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린 망고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했어요. 생으로 먹는 망고보다 말린 망고로 먹을 때 훨씬 더 달아요. 더 달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퍼백에 넣은 사과보다 더 달다. 감촉은 지퍼백에 넣은 사과보다 좀 더 건조해요. 아무래도. 그러면 2번 문제예요. 그럼 왜 건조해졌을까? 식품 건조기에 넣은 사과 안의 물은 어떻게 되었을지 추리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흩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사과 안의 물이 말라 사과 조각의 크기가 작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 배웠었죠. 고드름이 녹아서 물이 똑똑똑 떨어져서 분명히 땅에 있었는데 그 땅에 게 어떻게 됐어요? 땅에는 물이 나중에 없어졌죠. 그 물이 어디로 간 거예요? 수증기로 변해서 공기 중으로 흩어진 거니까 여기도 같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과서 41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식품 건조기에 넣은 과일 조각이 마르고 크기가 작아진 까닭은 여기서 나오네요. 과일 표면에서부터 물이 수증기로 변해 공기 중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액체인 물은 표면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액체의 물이 표면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것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과학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과일 외에도 고추나 오징어와 같은 음식 재료를 말리는 것도 물의 증발을 이용한 예라고 해요.
젖은 머리카락이나 빨래가 마르는 것도 물이 증발하기 때문인데요.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에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어요. 처음에 물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 말리고 나면 물기가 없이 뽀송뽀송해요. 고추도 이제 말리기 전에 고추가 약간 통통했는데 말리고 나니까 쭉 쪼그라들었어요. 오징어 역시 어때요? 통통했다가 말리고 나면은 이렇게 많이 작아졌는데요. 여러분들 고추도 이렇게 말리고 오징어도 말리면 어때요? 원래 그냥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빨래 말리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빨래를 햇볕에 말리면 빨래에 있던 물이 다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물이 뭐하기 때문에? 증발하기 때문이래요.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물이 증발하는 또 다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우리 더운 여름에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을 또 하나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소나기가 내렸어요. 길이 비에 젖어 축축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길이 마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액체인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해 공기 중으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햇볕이 강할수록 잘 일어나므로 더운 날에 길이 더 빨리 마른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흠뻑 젖은 땅이 물에 의해서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흠뻑 젖은 땅이 햇빛이 쨍쨍 내리자면 어느새 이제 싹 다 말라버린 거 여러분 다 경험해 본 적 있죠? 자, 그럼 실험 관찰 21쪽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물이 증발하는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영상을 그대로 옮겨 써도 돼요.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한번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잘 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거는 분명히 예시 답안이에요. 여러분이 더 창의적으로 찾아도 돼요. 선생님은 아까 보여줬던 영상에 있던 것처럼 비 온 뒤 젖어있던 길이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것, 또 수채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것, 또 운동 후 여러분이 흘린 땀이 시간이 지나면 마르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이 찾은 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오늘도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내용, 학습 내용 정리입니다. 우리 새로운 용어를 하나 배웠죠. 증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증발은 액체의 물이 표면에서 기체인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것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길 바래요. 오늘도 모두 즐겁게 공부했나요? 자, 요즘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래요. 모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